자, 이번에는 정치 분야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비서실장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비서실장 등등등 청와대 직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안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국 청문회 된 청와대 업무보고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야당 국회 운영위에서 낙마 맹공을 퍼붓습니다. 조국 불출석엔 SNS 유튜브 출연하더니 왜 잠수 탔나? 뭐 이렇게 비판도 나왔어요. 그리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최근에 있었던 인사 논란엔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다행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일단 발언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조국 왜 안 와? 그러자 한국당도 그랬다. 조국 왜 안 와는 야당에서 나온 말이고요. 한국당도 그랬다는 거 여당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자 적폐라며 왜 따라하나? 이렇게 또 받아쳤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오간 발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조국 없는 조국 설전. 약간 좀 맑았고 여러 가지 좀 맛을 냈습니다. 조국 없는 조국 설전이다.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요구하자 노영민 실장 인사검증 오류 아니다. 기존에 청와대 쪽에서 밝혔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바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 중점은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만 민정수석이 출석을 하는 게 관행입니까? 그런 관행을 만들자는 건가요? 조국 수석을 이렇게 끼고 도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그리고 이 조국 민정수석 조현호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두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라기보다는 한계적 측면이 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좀 이해해달라.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조국 민정수석 여기 보면 뭐 조국 없는 조국 설정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조국 민정수석은 나와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운영위원회는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였기 때문에요. 최대 현안은 이번 인사 실패에 따른 질책과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7명의 장관 후보를 내놨고 그중에 검증 과정을 위해서 얼마나 오류가 있었는지가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인 측면만 봐도 청와대가 이미 인정한 거는 조동호 과기 정통부 장관의 경우는 본인이 사전에 인정 보고하지 않았던 대목 나중에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증에서의 오류와 실패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차라리 저는 매를 맞았어야 된다. 이번 보궐선거가 2개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 선거의 표심에도 이런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나와서 맞을 매를 좀 맞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뭐 혼이 나고 공세를 받더라도 나와서 좀 설명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국회 운영이라는 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하는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는 어찌됐든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는 자리이니까 이런 자리에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성역이 아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더 이상의 명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현안이 없는데도 민정수석 나와라. 그래서 앉혀놓고
질책을 한다.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제도 보면 예. 당연히 청와대 뭐 예. 해당 수석들이 다 출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인사 실패에 대해서 주로 따져 묻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걸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예. 그 담당인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나와서 당연히 뭐가 잘못됐었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 밝혀야 그랬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나와서 매를 맞아주는 게 더 맞았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마지막 날에는 그때 국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어제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 또 다른 모습,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여러 가지 평가, 자평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왕창 졌으면 다르겠지만 1대1 결과가 더 위험하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차라리 질 거면 왕창 지지. 이런 얘기예요. 유권자들 마음 놓고 한국당 찍어 대책 없으면 총선에서 더 크게 심판받을 수 있다. 청와대 민심 못 읽고 있다. 불만이 팽배하다. 그런데요, 뭐 쇄신하자 이런 말을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엔 아직은 조심스럽다. 아직 그럴 상황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잠잠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 얘기도 있어요. 그건 다음 기사에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창원 성산 유권자들 축구장 유세 막말이 한국당 결정적 패인이다. 504표 차로 졌죠. 창원 성산에서 한국당이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 이렇게 한국일보 전하고 있습니다. 504표 차 승부가는 변수는 개표 내내 앞서가던 강기훈 한국당 후보 자신의 동네인 사파동에서 역전 허용. 이 사파동은 그 축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방선거 도의회 일당된 민주당 후보도 못 내 반감 드러내기도 아무튼 한국당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5곳에서 벌어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저희 승리했습니다. 창원 성산 시민들께서 대표님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가라고 여영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네. 정의당은 지역구를 지킨 셈이 됐고요. 이제 문제는 거대 정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각각 2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각각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정당이 새겨 들을까요? 새겨 들어야 되는 얘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여당만 보자면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왕창 졌으면 다르지만 1대1 경과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이전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6석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또 자유한국당이 통영 고성에서 그대로 없습니다. 다시 지켰고요. 그러나 선거 표심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지금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로는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간극이 지금 조금은 벌어지고 있다. 간극이라는 의미는 물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드라이브 더 쥐겠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 민심이 얼마나 청와대의 정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떠나 있는지를 이번 선거에서 느꼈다. 라는 점을 제기를 한 걸로 봐야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걸 사실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그럼 바꿔줄 거냐. 이를테면 경제정책에서 끊임없이 소득주도 성장만을 강변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나오는
부작용의 목소리를 좀 듣고 속도 조절을 할 거냐. 예. 뭐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축구장 유세 막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사실 축구장 유세 법 안 지키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규정 안 지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표심이 돌아선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막말은 아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뭐 좀 어찌 보면 좀 모욕적인 그러나 망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역시 민심은 준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두 당이 다 조금 겸허해져야 될 겁니다. 1대1이란 선거 결과는 민심이 특정 누구에게 몰아준 게 아니다. 다 새겨들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의 태극기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논란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일단 사진 보십시오. 외교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웃고 있지만 태극기 지금 모습이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줄이가 있고요. 마음 같아서 이렇게 다림질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외교부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스페인 차관과 대화 자리에 등장했는데요. 외교 결례 논란에 의해서 또 실수다. 스페인 국기는 잘 다려진 거 걸어줬고요. 우리 태극기는 이렇게 줄이 여러 개가 있는 구겨진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나사 풀린 외교부, 끊이지 않는 국가망신, 거세진 강경화 외교장관 책임론이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십시오. 태극기가 이렇습니다. 일부러 누가 이렇게 줄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줄이 잡혀 있으니까요. 외교회담장에 구겨진 태극기다. 외교결례 실책 최근에 연달았습니다. 나라 이름도 틀리고 뭐 지역 이름도 틀리고 대통령이 인사말을 좀 다르게 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도요. 이런 외교부 본 적이 없다. 강경화 장관 아마추어리즘 지적, 취임 후 외교부 집중력 점점 떨어져 북핵 주요 이슈 등에는 북핵 등 주요 이슈에는 들러리 신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박호은 기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과의 전략 대화, 그러니까 차관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아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위급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배경으로 악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외교부 마크에서 배경으로 찍었다고 그래요. 사진을 막상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구겨져 있으니까 원래 태극기가 이렇게 뭐 두 번을 접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건 아마 둘둘 말았다가 펼칩니까 저렇게 굵게. 근데 스페인 국기는 둘둘 안 말았나 보죠, 그럼? 네,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태극기가 우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가기관인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얼굴을 구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를요, 우리가 존중하고 아끼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에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해야 다른 나라도 그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의전이라는 거를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어서 이게 스페인 국기가 저렇게 구부러졌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결례죠, 진짜. 큰 초래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거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하나 외교부는 전문가 집단들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외교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순혈주의거든요. 그만큼 전문가 집단을 존중하는 건데 이런 전문가 집단이 이런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 그 모습은 전문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고, 그건 뭐 기강회의든 또는 뭐 전문가로서의 자격 부족이든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